네, 안녕하세요. 랜디팍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도 영어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제가 또 튼튼한 영어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3강 발음, 억양, 강세가 왜 중요할까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발음, 억양, 강세.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이거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약간 이런 거 연습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얘기를 하잖아요. 예, 발음, 강세, 억양. 예, 약간 뭐 한국어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먼저 발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발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이것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막 여러 명이 모였어요. 한 10명이 모였어요. 저를 딱 만나더니 야, 오랜만이다. 야, 영어 한번 해봐. 다짜고짜 이렇게 훅 들어와요, 얘네들은.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뭘 했냐면은 Hey, what's up, man? How you doing? Alright, man. That is really good. 자, 이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래? 야, 영어 되게 잘한다고. 아니, 뭘 했는데 영어를 뭘 잘합니까, 제가? Hey, how you doing? What's going on, man? 이것만 했는데 영어 잘한대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쥐뿔도 몰라요, 영어를. 근데 뭐를 듣고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느냐? 제 발음이에요. 제가 뭐 I want to go to the bathroom. How are you doing?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면 뭐 약간 영어 뭐 사자로 배웠는데? 돈 헛수로 쓰고 왔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Hey, what's up, man? How you doing, man? 물론 지금 이제 성대모사를 조금 제가 더 약간 과도하게 하긴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얘네들이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 영어만 듣고도 야, 잘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발음만 좋아도 진짜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발음에 대한 이슈가 많은 분이죠. 전 UN 사무총장, 우리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이 계신데요.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이게 이슈가 많이 됩니다. 자, 사무총장님, 자, 반기문 전 총장님은 발음이 안 좋은데 세계 대통령 아닙니까? 발음이 안 좋은데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까? 발음이 안 좋은데 역사상 정말 가장 훌륭한 뭐 그런 스피치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뭐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반기문 전 총장님께서 영어를 배우실 때는 뭐 그런 원어민이 없었을 겁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정말 그런 막 우리가 배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문기초 영문법, 뭐 맨투맨 뭐 이렇게 아마 그런 기초적인 걸로 공부를 하셨고 그럴 때 아마 혼자서 독학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발음 기호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뭐 네이버가 있습니까? 구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발음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원어민도 없어서 아마 본인께서 당신께서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 전 총장님이 공부하셨을 때 원어민이 있었다면은 뭐 발음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예.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전 총장님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제가 샘플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Korea and all the country have to help each other and United Nations will cooperate with North Korea.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게 이제 너무 과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잠깐만 샘플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얘를 듣고자 그 발음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이런 콩글리시도 있고 뭐 다른 발음도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샘플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에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법한 뭐 평소에 많이 쓰시지만 이게 이거 아니야? 라고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단어들을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나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당연히 이렇게 발음했는데? 자, 한번 저와 함께 하나씩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 누가 봐도 펄체이스입니다. 예, 구매하다 아주 좋아하는 단어죠. 펄체이스. 저도 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자, 펄체이스에서 펄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체이스입니다. 그럼 쫓다, 체이스가 맞죠? 근데 두 단어가 합쳐지면은 펄체이스가 아니라 purchase.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몰라요. 이거는 이 언어를 만든 영국에서 만들어낸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사실은 정말 조각조각 떼어놓고 보면은 자, 모음 앞에서 소리가 이렇게 변형되고 모 앞에서 이렇게 변형되고 이렇게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소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발음은 purchase입니다. purchase. 자, 이거는 어떻게 발음을 알아야 되느냐? 단어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이제 purchase라고 발음을 했지만 발음 기호를 확인해 보고 나서 purchase라는 걸 알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달 한번 보시죠. 자, 영수증이죠. receive. 네, 보통 receive이라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P 발음 때문에 당연히 비읍 발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receive 이렇게 읽는데 이거는 P 발음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receipt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P가 묵음 처리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영어 단어의 어떤 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단어 자체가 P 발음을 내지 않는 단어. 예를 들어 그 기사라는 단어는 똑같죠. 여기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night라고 많이 하죠. night. 근데 knight 이렇게 하진 않죠. 앞에 K가 있지만 이제 묵음 처리가 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debt. 자, 빚이죠. 제 빚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debt. 네. 보통 이렇게 많이 읽지만 뎁은 이게 뎁입니다. 예, 이거 많이 유행했었죠. 요걸 이제 뎁이라고 얘기하고 요것은 that 이렇게 읽습니다. that. 이것도 B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까 영수증 PA와 마찬가지로 that 이렇게만. 저거 할 때 that 요거랑 소리가 똑같습니다. 예, 주의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배터리. 자,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죠. 예, 사랑의 배터리로 많이 발음을 하는데 실제 영어 발음은 battery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 그냥 배터리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발음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A는 보통 에 발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배 이렇게 나고 나머지 T 이런 발음 같은 경우는 사실 영국식과 뭐 미국식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강의 그리고 전체적인 강의를 미국식 영어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 발음을 리을 발음에 거의 가깝게 battery 이런 식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짧게 하면 이거 소주고 자, 이건 이제 밀크인데요. 자, 밀크 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원어민이 못 알아듣습니다. Excuse me, give me milk. 자, 못 알아듣습니다. 자, 이거는 인터넷에서도 되게 웃긴 짤로 되게 많이 도는데요. 밀크는 보통 미역으로 읽으면 되거든요. 예, 물미역 할 때 미역이요. 근데 Excuse me, give me milk please 하면은 이해를 못하고 Excuse me, milk please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린 이 발음은 milk 약간 크 발음도 조금 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milk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milk. 그리고 help me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해엽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 발음은 help me 되게 신기하죠? 근데 help me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건데 네, help me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스트코 가서 요새 이제 뭐 물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사는 곳인데요. 코스트코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원어민들의 발음은 카스코라고 발음을 합니다. T 날리고요. 그다음에 같은 CO가 앞에 뒤에 있지만 앞에는 카라고 읽고 뒤에는 코라고 읽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단어마다 굉장히 이런 규칙들이 잘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 섹션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발음이 잘 들리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자연스럽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억양 파트입니다. 인토네이션 파트인데요. 인토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투리와 비슷하게 좀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가 개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경상도 지방에서는 가가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보면 사투리도 있고 뭐 억양도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랜디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랜디팍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밥 먹나? 너 밥 먹었어? 약간 이런 게 이제 억양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억양이 영어 할 때 보면은 한국식 억양으로 영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세요. 센텐스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What are you doing? 이라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죠? What are you doing? 너 뭐해? 야, 뭐하냐? 야, 뭐하냐? What are you doing? 자, 이거는 완전히 한국식이에요. 근데 영어식으로 하려면 Hey,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게 영어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미드를 본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본다거나 할 때 꼭 반드시 영어식 억양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 그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색해져요. 한국어를 예를 들어 하는데 야 지금 뭐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야 지금 뭐 하냐? 이러면 되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나 지금 밥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색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억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Are you kidding me? 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장난해? 라는 표현입니다. Are you kidding me? 가 맞는 표현이죠. 근데 야 장난해?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자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이거는 한국식인 거죠. 근데 영어식으로 하려면 Are you kidding me?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억양 부분도 인토네이션 부분도 강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강세죠. 예. 우리나라 말은 사실 강세가 없습니다. 카메라, 노트북, 책상 네, 이렇게 있지만 영어는 사실 그 강세가 다 있기 때문에 강세를 맞춰주지 않으면 무슨 단어인지 아예 못 알아듣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샘플 단어를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코리아, 재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읽는 게 다 각각 다릅니다. 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우리는 브라질 이렇게 읽지만 영어로는 브라질 이렇게 읽습니다. z의 강세가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우스갯소리로 앞에를 날려버리고 Where are you from? I'm from Brazil. Brazil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왜냐면 Brazil 여기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앞에 사실 브라를 세게 안 하고 Brazil 예, 뒤에만 강세를 줘도 흔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죠. I'm from Korea 말고 이런 것들은 보통 올림픽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국제 대회에서 들어보면은 금메달 딸 때 뭐 유나 킴 from Korea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김연아 선수가 이제 금메달 딸 때 Korea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강세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I'm from Korea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I'm from Korea 이거보다는 I'm from Korea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재팬 같은 경우에도 재팬 이게 아니라 Japan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플레이했던 그 스트리트 파이터 2 게임에 보면은 이런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행기가 웅 갈 때 뭐 브라질, 재팬 이런 식으로 USA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주 여러분들 강세를 배우기엔 좋은 게임이었죠. 그리고 밑에 자세하게라는 단어 specifically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강세를 넣어서 읽으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정말 원어민스럽게 잘 들리거든요. 일단은 발음은 specifically 이렇게 되고요. 강세는 specifically 이렇게 들립니다. 앞에 스퍼는 잘 안 들리고요. specifically. Can you tell me about the story specifically, please? specifically. 침이 많이 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specifically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예. 그래서 강세가 specifically의 강세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퍼가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adorable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되게 귀여운, 앙증맞은 아이들을 보통 칭찬할 때 pretty cute 말고 더 칭찬하고 싶을 때 adorabl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adorable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가 거의 안 들리죠. 그래서 그녀는 이 아이는 she's adorable 이런 단어를 얘기할 때 이런 문장을 얘기할 때 she's adorable. Oh, she's adorable.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세가 adorable에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세들을 지키시면은 훨씬 더 의미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강 발음, 억양, 강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좀 되풀이해서 보시면서 발음, 억양, 강세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리를 잘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저와 함께 연습을 해보시면 아주 기초를 쌓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3강이었고요. 4강에서 만나요.